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포르투갈과 H조 3차전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12년 만에 또 16강 진출에 성공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쓸지 많은 관심들,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는 카타르 월드컵의 생생한 현장 소식, 직접 취재한 소식들을 포포투 한국반 편집장인 정지훈 기자를 연결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포투는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고요. 한국반, 한국 에디션을 총괄하고 있고 또 직접 취재하고 있는 정지훈 기자가 계속해서 카타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한준TV의 독점적인 이야기와 내부 정보, 현장 뒷이야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벤투 감독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왜 이례적이고 벤투 감독이 어떤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지 정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르지오 수석 코치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요. 기자회견 때 못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회복 훈련 중심으로 훈련을 했는데, 그때 보통 선수들이 나와요. 훈련 캠프 때는 감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갑자기 저희 공지사항, 그러니까 단체방 카톡이 있거든요. 그쪽 공지사항, 협회 공지사항에서 벤투 감독이 나오기로 했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면서 왜 갑자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정말 멋있는 감독이라는 게 좀 월드컵 와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4년 동안 벤투 감독이랑 함께 하면서 조금 불만도 좀 있었어요. 취재진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감독 중에 하나였고, 또 이렇게 뭔가 엄청 프렌들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을 때 좀 비평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월드컵 와서는 이 감독이 참 왜 선수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벤투 감독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월의 매치죠. 브라질전 때 엄청나게 큰 점수로 패배를 하고 라커룸 토크를 하는데 벤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졌기 때문에 고개 들고 그런 문제 없이 전혀 자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퇴장 당한 거에 사과를 좀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어쨌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렇고 김진수 선수, 권창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 캠프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정말 고역일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협회와 상의를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포르투갈전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인지. 근데 좀 공통된 키워드는 우리만의 축구를 하겠다, 우리만의 축구로 포르투갈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벤투 감독이 가나와의 경기에 퇴장을 당했죠.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도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월드컵에서 경고를 받은 첫 번째 감독이 됐고, 또 이번에는 월드컵에서 퇴장당하는 또 감독이 됐는데요. 그만큼 큰 열정을 보여줬고 한국 대표팀에 대한 애정과 또 그 헌신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퇴장으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나와의 경기 이후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얘기하고 또 사과도 하고, 또 선수들이 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본인이 자청해서 또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정지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기자들과 소통이 많지 않았던 벤투 감독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또 운명의 승부를 앞두고 또 기자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대표팀의 훈련을 통해서 포르투갈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번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여부까지도 정지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 알려드립니다. 김민재, 황희찬 선수 부상에 대해서도 일단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소속팀에 너무 많이 뛰어서 좀 근육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 좀 반대로 너무 기회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소속팀에서 마지막 경기 때 조금 무리한 게 좀 부상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어쨌든 두 선수 다 지금 이번 훈련에는, 그러니까 회복 훈련 경기 다음날 훈련에는 일단 참석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사이클을 뛰면서 회복에 집중해서 30분만 회복 훈련을 하고 복귀를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지금 몸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일단 스프린트를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킥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좀 지쳐있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어찌게 보면 또 3차전에는 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취재진들끼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번에 더 훈련이 있고 또 공식 훈련도 있고요. 이 이틀간의 훈련을 보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벤투 감독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벤투 감독은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수들을 많이 보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에게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감독한테 있다. 너무 결과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정, 우리가 4년 동안 과정을 우리만의
축구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리고 한국 축구가 이렇게 월드컵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선수들 좀 보호해주고 본인에 대한 또 어필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선수들의 좀 휴식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을 본인이 했고요. 좀 많이 보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가나와의 경기 힘들게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출전 준비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 역시 마지막 경기만큼 뛰고 갈 수 있고 본인의 그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또 배웠던 부분들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나와의 경기에 좀 논란이 된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좀 다른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위로하는 벤투 감독의 손길을 세게 좀 기분 나쁘게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손흥민 선수와 벤투 감독 사이에 어떤 안 좋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들은 외신에서까지 다뤄졌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지훈 기자가 상황의 내막 팩트체크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국내에서는 참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의 그런 손길, 위로의 손길을 좀 뿌리쳤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어쨌든 영상이라는 게 한 짤로만 보여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나 선수들 또는 가나 코치가 스태프들이 와서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또는 뭐 셀카를 찍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뜩이나 경기도 너무 아쉽게 졌고 좀 마음도 아프고 슬픈 상황에서 많은 가나 쪽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뭐 퇴장에 대한 항의를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마 벤투 감독인지를 모르고 아마 손길을 좀 뿌리쳤는데, 그 이후에는 벤투 감독인 거를 확인을 하고 바로 같이 걸어가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벤투 감독의 손을 뿌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오해에서 나온 작은 해프닝,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축구협회에도 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근데 잘은 모르겠다. 감독님이나 손흥민 선수와는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아마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그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협회 직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 가나 쪽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너무 일이 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가나전 취재 후기 때도 얘기 드렸지만, 가나의 스태프들이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무례하게 셀카를 요청했어요. 물론 셀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추스리는 걸 보고 적절하게 행동을 해줬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인지 모르고 뿌리쳤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과의 경기 여러모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어요. 조국을 상대하게 되는데 퇴장으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감독이 퇴장을 당해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원격 지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좋은 효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축구연맹이 이런 벤투 감독의 원격 지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지훈 기자가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상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VIP석에서 이제 관전을 하게 됐는데요.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신태용 감독 예전에 이제 K리그 활동할 때 왜 퇴장 당한 다음에 무전기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또 우승까지 갔던, 그래서 뭐 무전기 매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파에서 감독에게 퇴장이라는 징계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전기라든가 여러 장비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게 징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파에서는 벤투 감독이 이제 VIP에서 지켜볼 때 옆에서 동행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문자라든가 전화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인터넷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경기만 볼 수 있고, 모든 판단, 물론 이제 그전까지 이런 전술적인 준비들은 잘 하고 갈 거고, 이런 판단들은 이제 세르지오 코치를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 뭐 최태호 코치도 있고요. 여러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치들이 판단을 해서 아마 이 포르투갈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코치들을 믿는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마이너스겠지만 코치들을 믿고 선수를 믿는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규성 선수의 활약도 주목을 받고 있죠. 저희가 이미 우루과이와의 경기 끝났을 때 교체로 나왔을 때 임팩트, 그리고 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아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있다 얘기 들었었죠. 우루과이와의 경기 전까지만 해도 2만 명대였던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우루과이전 이후 60만까지 올라갔는데, 가나전이 끝난 현 시점에서 150만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다. 게다가 지금의 활약을 통해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규성 선수가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타르 현지에서 조규성 선수가 이 멀티골을 기록한 가나전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또 조규성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정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한 현지 상황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조규성 선수 가나전 2골을 넣었을 때 너무
정말 뭐 너무 환상적이었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우루과이전 잠깐 출전에서도 팔로워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2골까지 넣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지인들이 조규성 선수 뭐 사인 받아줄 수 없냐 아니면은 뭐 같이 사진 찍어줄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슈퍼스타가 된 느낌이고요. 자신감은 너무너무 차 있습니다. 이 3차전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을 상대로 또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자신감이 차 있을 때 선발로 나서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또 가나전에 후반전에 나왔지만 또 부진했거든요. 일단 조규성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너무 자신감이 너무 차 있는 상황이고 또 2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어쨌든 좀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고 좀 뭔가 한 방을 노려야 되는 상황에서 조규성의 득점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대표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우루과이전에 너무나 잘해줬고 또 대표팀의 등번호 10번이고 벤투 감독이 황태자로 꾸준히 중용이었던 이재성 선수가 가나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또 첫 경기 잘했던 나상호 선수도 선발에서 빠지고 후반에 나왔죠. 이재성, 나상호 선수의 상태는 어떤지,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현재 시점에서 정준 기자 취재한 대표팀 상황 소개해드립니다. 네, 포르투갈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투 감독이 강조했던 거는 우리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미 가나전 이후에 포르투갈전 경기를 코칭 스태프를 파견을 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또 워낙 벤투 감독 또는 코칭 스태프 중에 포르투갈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장단점을 잘 분석했다고 하고요. 뭐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지만 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좋았던 1, 2차전에 좋았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일단은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전은 좀 우루과이전과 비슷한 멤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비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가 좀 출전이 다시 예상이 됩니다. 두 선수 같은 경우에 선발로 가나전에 빠진 거는 전술적인 이유, 좀 체력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는 이제 좀 쉬었기 때문에, 특히 이재성 선수는 아예 쉬었기 때문에 좀 완전히 체력적으로 회복을 해서 남은 이 포르투갈전에 좀 전력 투구를 할 것 같고, 또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나상호 선수가 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날 이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나오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규성 선수라든가 손흥민, 이재성, 그다음에 나상호 요 선수들 중심으로 역습이라든가 수비가담이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뭐 부상이 황희문 선수는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김민재 선수랑 황희찬 선수는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요번에 훈련을 보면서 이 황희찬 선수의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가나전은 좀 힘들었지만 포르투갈전 후반전쯤엔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벤투 감독이 없는 게 좀 큰 타격이겠지만 잘 준비해서 뭐 황희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도하의 기적, 카잔의 기적을 재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꼭 좋은 경기로 우리의 축구로 재현을 해서 뭐 16강을 못 가든 어쨌든 포르투갈을 잡고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벌써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땅을 밟은 지는 3주가 됐어요. 월드컵 개막이 이제 2주 전에 했고 그 일주일 전에 대표팀이 카타르의 베이스 캠프에 입성했고 정지훈 기자도 대표팀이 입성한 같은 날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지훈 기자는 카타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한국 대표팀 외에 다른 취재 일정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지훈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타르 현지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이제 한 3주 정도 벌써 이제 흐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하루도 못 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녹음하기 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기를 좀 보러 갔는데 10시 경기니까 이제 숙소 도착하면 거의 2시쯤 되거든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한 8시, 오전 8시니까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잉글랜드 뭐 좋은 경기를 보였고요. 우승 후보라는 게 좀 손색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웨일스 선수들이 0대3으로 패배하고 좀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웨일스 팬들이 있는 이제 북쪽으로 걸어갔는데 웨일스 팬들이 너무나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특히 웨일스 특유의 그런 박수 응원이 있는데 그런 응원을 펼치면서 웨일스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만큼 좀 즐기면서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패배했음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 선수들도 팬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경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팬들과 끝까지 인사를 나누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뭐 월드컵에서 영국 더비가 이뤄졌는데요. 어쨌든 잉글랜드가 승리를 했고 그래도 웨일스도 참 멋진 경기, 그다음에 멋진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카타르 현지에 있는 버포드 정지훈 편집장이고요. 남은 기간 이제 만약에 16강 가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점점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카타르 현지에서 좀 소식 전할 수 있는 거는 한준TV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전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타르 현지에 와 있는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훈 기자 매일 한국 대표팀의 훈련과 경기도 취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대표팀 경기도 부지런히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영연방 더비의 현장에서의 또 흥미로웠던 얘기들까지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훈 기자의 카타르 현장 취재 이야기 한준TV에서 독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과 포르투갈의 12월 3일 토요일 0시 H조 3차전 경기 뒷이야기도 정지훈 기자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경기 전까지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 현장 소식들 한준TV에서 정지훈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정보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